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의 베테랑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들고 오셨습니까? 9월 지난달에 남북 관계로 상당히 일이 많았죠. 예. 문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왔고 유엔 총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만나서 회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확실히 그동안에 북미 간에 조금 기싸움이 있었는데 네. 대화 모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완연하고요. 이런 가운데 뉴욕 유엔 총회에 왔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이제 4차 방북은 지금 시기만 예측이 되는데 빠르면 이달 초쯤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리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예. 이 사람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빈, 여기는 아시다시피 국제 원자력 기구 본부가 있죠. 예. 거기서 만날 거다 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바람이 분명히 지금도 부는데 예. 훈풍인 것 같습니다. 네. 북미 관계가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뭔가 잘 지내게 된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건 예.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예. 일단 문 대통령이 이번에 해결사 역할을 또 확실하게 했다는 그런 지적들도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또 했고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가서 폭스뉴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데 거기하고 인터뷰했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개 미국 쪽에서 판단하는 건 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상당히 부각을 시켰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꽤 먹힌 거 아니냐 예.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그다음에 설훈, 김한정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늘쯤 미국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효과의 불씨 이어가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평양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국회 동의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야 간의 기싸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걸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를 미국 쪽에 전해서 미국 의회가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걸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노력을 좀 서포트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할 걸로 보이는데, 물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원하지만 미국 의회는 아직까지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에 가서 사실 가장 많이 한 이야기, 또 인상 깊었던 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거였는데 미국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 늘 이제 김정은 북한이 기만성,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하고 협의했는데 안 한다, 이제 그런 기만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가서는 이제 이번 말은 진짜일 거다, 좀 믿어봐라 하는 건데, 특히 미국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이제 수많은 싱크탱크가 있고, 그런데 이 외교협회는 조금 다릅니다. 한 5,200명 정도가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는 공화당, 민주당도 그렇고 보수, 진보 다 아우르는 진영이고, 굉장히 싱크탱크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특히 외교 문제에서. 예. 그런데 이쪽이 지금 미국 쪽 얘기는 대부분 다 민주당, 공화당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반감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아시다시피 비공개 토론회를 했는데,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나중에 일부 전달을 했죠. 메시지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크게 이번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심이니까 한번 좀 믿어봐라 이런 거 하고, 만약에 속임수를 쓴다 그러면은 예. 미국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건이 되면은 이제 어떤 남북 관계 경제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 기업들한테도 기회 아니냐. 예.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해서 하지만 북한이 몇 안 남은 굉장히 새로운 시장 중에 하나니까 미국 재계들도 지금 관심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당근도 조금 던지면서 해서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저도 네.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여기서 시간 끌어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야기가 네. 상당히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리용호 외무상이 좀 깐깐한 협상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일단 영변 핵시설에 맞게 앞에 상응 조치라는
미국의 전제 조건을 지금 달아놨거든요, 북한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4차 방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 정도로 예상이 돼 있고 네. 뭔가 좀 상황이 계속해서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이제 뭐 임기 내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좀 조금 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뭐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그런 표현도 썼는데 여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이제 논평을 한 거는 대통령이 북한 핵 이슈가 다시 떠오르지 않길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급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현실감을 좀 더 느낀 게 아니냐. 미국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장 이거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 근데 과연 그게 뭐냐? 비공개 메시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조금 좀 소식통들 얘기는 그게 언론이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살짝 또 귀뜸을 하는 그 소식통도 있어요. 그러면서 안 그러고서야 사실 4차 방북이 전격 취소가 됐었죠. 폼페이오 장관이. 그때도 비핵화 속도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폼페이오가 4차 방북을 할 정도가 되면은 뭔가 분명히 뭐가 손에 들고 올 게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느냐. 빈손 귀국을 해서 또 그 공격을 안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주에 안보리 그 북한 문제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날의 새벽에 와 있다. 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CBS 방송이 이번 4차 방북이 되면은 그때 종전 선언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징검다리를 놔서 그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4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목을 매는 북미 이제 그 2차 정상회담 여기에 어떤 그런 4차 방북이 핵심 주축도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해서 북미 관계의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 같다. 예측 불허인데 지난주에 뉴욕에서 회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2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럼 물론 그 2통이 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편지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네. 하고. 그리고 아베 그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양복 웃돌이에서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이거 내가 받은 특별한 편지다. 외신은 그 친서 쇼맨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야 하는 건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주에 안보리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멀리 떨어진 뒤편에서 많은 일이 매우 긍정적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언론은 모른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거다. 그러면서 또 유엔 총회 연설 때도 뭐 보셨겠지만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참 또 이제 칭찬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비핵화 먼저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해제 그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원칙을 또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미 의회 분위기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행정부가 특히 이제 그런 그 견제 기능 같은 게 잘 돼 있는 데인데 미국 의회는 뭐 여전히 조금 썰렁합니다. 지금 그 지난주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제 2개 북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상원 전체회의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른바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그 태평양 인도 전략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전략을 이제 이렇게 다루는 부분인데 거기 어떤 특별 항목으로 북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고요. 조금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그 백악관의 대북 정책을 감독하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공화당 쪽에서 제출을 해서 북한 강제 수용소 그 책임자를 뭐 계속 규제하라는 그런 뭐 특별법도 또 통과가 됐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주변국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린 당사국 아니다 이렇게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중국이 자꾸 이제 해서 그 북미 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밀고 당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조금 전략적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는 남북한 미국 간의 당사국의 문제라 하면서 자기들은 주변국인 것처럼 살짝 빠졌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게 효과를 냈는지 일단 북미 그 대화 모드가 다시 이제 가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또 다시 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차이나 패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그 다자구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육자회담이 지금 뭐 오랫동안 안 하고 있지만 예. 다자 플랫폼은 여전히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도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국제 뭐 안전보장 문제도 안보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비핵화 실현하고 그 평화 체제 문제는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중국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슬쩍 빠졌었지만 다시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요. 일본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본 쪽 상황도 어쨌든 우리도 여기 이 판에 끼워야 된다라고 좀 절박해 보입니다. 네, 얼마 전부터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다급한 모습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이번에 개각해서 유임이 됐죠. 예. 이 사람이 지난주에 미국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북한하고 수교할 준비가 돼 있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북한 경제가 나가려면은 비핵화가 뭐 먼저 돼야 된다고 그건 뭐 늘 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난번에 그 고노 외상이 리용호 그 북한 외무상하고 만났는데 20분 정도를 만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우리는 앉아서 얘기했다. 큰 의미 회담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이를 앉아서 했으니까 이제 회담이란 얘기인데 북일 외무 회담이 이게 재개된 게 한 3년 만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문 대통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채널로 아베 뭐 총리하고 필요하면 만나겠다는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립 서비스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북미 관계가 꽤 오래 교착 상태에 있다가 이제 네. 다시 전환점을 맞아서 기대감이 참 높은데 네. 앞으로의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적인 이 변수가 많은데 제가 오늘 대담 들어오기 조금 전에 예. 그 미국 쪽에서 좀 이렇게 귀뜸을 들인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백악관에서 한 15일쯤 북미 2차 회담 예정을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달 15일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발표, 네. 그러니까 이 스케줄.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정상회담 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관측을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조금 현실을 인식한 것 같아서 중간 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풍의 강도가 조금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카드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느냐는 관측들도 그게 많은데 제일 궁금합니다, 예, 저도. 트럼프가 평양에 갈까, 김정은이 뭐 워싱턴에 갈까 하는 건데 예. 사실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요. 효과도 있지만, 근데 종전선언을 만약에 한다면은 판문점 같은 데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 이미 뭐 외신 보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일단 뭐 공은 트럼프 쪽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호랑이 등에 탔다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탔으니까 막 달리니까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잘못하면 다치니까요. 예. 그리고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이제 그걸 좀 느긋하게 약간 보지만 트럼프도 사실 지금 뭐 국내적인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예. 상황 아닙니까?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속이 좀 타는 입장이라서 세 사람이 모두 속이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기싸움을 하는 거죠. 기싸움을 하는 건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은 불지만 바람은 훈훈한 것 같다. 또 그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거는 가장 큰 투자 아닙니까? 네. 월가 쪽에 짐 로저스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평화에 대한 투자다. 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쪽에 바람을 좀 가져볼 우리 수 있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호랑이 꼬리를 잡은 게 아니라 조련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호랑이와 함께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